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약세 흐름으로 마감됐는데요. 글로벌 주요 이슈 함께 만나보시면서 그 분위기를 감지해 보시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공산당원과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 미국 쪽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이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또 추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요. 이 조치가 만약 발표가 되면은 미국의 그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이 터진 이후에 미국 쪽에서 나온 가장 압박성이 높은 조치일 거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다라고 하는데 미국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참모들이죠. 이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거를 아직까지는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추이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도 일부 유화책이 나와서 이런 이슈 이후에 조금 완화되는 흐름들이 있었으니까 파악해 보셔야 될 중요 이슈인 것 같습니다. 판단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해서요. 우선 미국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요 집중 발병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플로리다주인데 이 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일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12일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깼는데 이때 하루 사망자 수가 133명이었는데 이제 156명으로 일일 평균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라는 부분이고요. 한 국제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이 규모는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수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일일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도 급증세를 보이면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니까 그 위험 수치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화두 속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다음 이슈도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국제 상품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상품 시장 움직임, 국제 유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국제 유가는 조금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WTI가 1% 넘게, 브렌트유도 0.6%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펙과 러시아 등 10개 비회원국 연합체 오펙 플러스가 8월부터 감산 규모를 줄이기로 하면서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규모를 줄이기로 한다라는 소식이 국제 유가의 하락세를 가져왔고요. 여전히 그래도 40달러 선에서 국제 유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 금값인데 국제 금값은 0.7% 정도 하락을 하면서 다시 1,800달러대로 좀 내려왔는데요. 1,800달러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다음 주에 금 가격도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뉴욕 시장에서 장 마감하고 나서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실적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10%가량 폭락했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이제 언택트의 대표적인, 미국에서 또 언택트 대표적인 종목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에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과 비슷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 넷플릭스의 실적이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장중 시간의 거래에서 13%까지 폭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10% 정도, 한 9.5%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했고요. 예상보다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데다가 다음 분기, 3분기에 암울한 전망까지 겹쳐지면서 넷플릭스가 좋지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일단은 넷플릭스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이 1달러 59센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1달러 81센트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고 매출은 시장의 예상과 큰 차이는 없었고요. 전 세계 신규 가입자 수는 1,009만 명이 나왔습니다. 순 가입자가 1,009만 명. 이러면서 시장 예상치인 826만 명을 웃돌면서 가입자 수는 괜찮았지만 2분기에 주당 순이익은 실망스러웠고요. 3분기 매출 전망이 더 문제였습니다. 3분기 매출 전망이 63억 3천만 달러로 제시를 해서 시장이 예상했던 64억 달러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2달러 9센트 정도로 시장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다만 3분기에 신규 가입자 수가 넷플릭스 측에서는 250만 명 정도가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527만 명을 예상했기 때문에 3분기에 뭔가 좋지 않을 것인가라는 실망감과 우려감들이 함께 겹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제작과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투자도 조금 줄어들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2분기에 코로나19의 충격을 그대로 받았을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을 집중했다라는 것은 그나마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인 이야기였다는 거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입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은 뭐 경제 지표라든지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좀 양호하면서 네. 그나마 조금 괜찮은 모습이었지만 또 반대편에는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부담이 양쪽에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떨어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낙폭을 일부 축소하고 마감됐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앞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21% 넘는 가입자 급증이 있었다라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네. 시간 외 거래에서 9에서 10% 하락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 발표 듣고 미국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떨어져서 우리 시장에 일정 부분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이 마이너스 요소는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미국 쪽에서도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조금 멈추는 거 아닌가, 상승이 멈추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양상이 미리 나타났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오늘 또 넷플릭스 실적과 어떻게 연계가 될지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또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 갈 게 없다. 역시 여전히 언택트다라는 의견이 좀 상반되고 있는데 네. 오늘 넷플릭스의 실적과 함께 그 가늠자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무엇보다도 체감 온도가 오르려면 고른 업종 그리고 종목에서 그 시장의 온기가 뻗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어떻게 또 시작을 할지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다시 2200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 네. 자세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머니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저희가 챔피언 전략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투자 유의사항부터 알려드릴게요. 최근 카카오톡에서 이데일리 TV와 김영구 전문가를 사칭하는 카카오톡 방이 개설되고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죠?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 앞두고 있습니다. 김영구 전문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오늘은 기술적인 결함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전화 연결로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저희가 화상 연결을 안 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제가 전문가님 몫을 다해서 더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개굴개굴. 팍팍! 네, 제가 오늘 두 손을 다 뻗쳐서 한번 해봤습니다, 포즈를. 자, 전문가님, 제 얘기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됐는데 문제는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좀 낙폭은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경제 지표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좀 찝찝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네. 그 방송했을 때 이번 주는 변곡점이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는데요. 예. 네, 그 힘이 많이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네. 다우나 나스닥이나 뭐 우리나라 어제가 좀 밀렸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하단으로 있을 동안 이제 실물단에 대한 부분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의 포지션을 하루 사면 하루 팔고 개인들 들어오게 만들고 하루 팔고 하루 팔 이게 그 수급이 변화의 모습은 올 5월 달부터 변화된 모습들이 보였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개인들을 시장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런 유혹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엊그제도 마찬가지로 뭐 3,000원, 4,000원 사도 개인들이 팔게 되면 그 다음날 매도로 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특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네이버, 카카오 상담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최고 고점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어제도, 그다음에 어제도 5G 같은 경우는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은 뭐 급락이 나왔어요. 한 7, 8%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가는 뭐 말에 달라타라, 뭐 올라타라라는 뭐 주식 격언이 있는데 예. 잘못하면 떨어지면 다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위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 살짝 조정 맞으면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종목들은 뭐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가격적인 거 다운적으로- 진짜 중요하겠죠, 전문가님. 네, 네. 가격의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어느 네. 포지션에서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눌림목이네. 그러니까 주도주 같은 경우는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다우하고 나스닥은 조금 더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27,000, 26,000짜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 우리나라로 얘기했을 때는 2,200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좀 무거운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뭐 어느 게 맞을까 막 이렇게 지금 갈팡질팡하는 자리라 제가 얘기했지만 15변곡점이 이번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힘이 조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7월, 8월 달은 시장이 좀 조정이 좀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그널은 이번 주부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 주는 좀 힘이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윗꼬리가 조금 나온 그런 자리거든요. 고점을 찍고 흘러내리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힘은 있어요. 근데 예전같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도 꼬리를 조금은 줬지만 종가에 탁 밀리는 또 모습이 보여졌어요. 뭐 이쪽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장 시작에는 강하게 밀리다가 장 후반에 조금 당겨놨는데요. 이게 중간값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방향을 좀 탐색하고 있어요. 본다면. 근데 위쪽보다는 밑에 쪽으로 끌어올렸다가 내겼다. 지그재그 패턴으로 나스닥은 조정을 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베트남 펀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펀드는 저희가 얘기해서 좀 많이 올라오죠. 바닥에서. 그다음에 중국 상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좀 밀렸는데요. 꺾어서 들어가는 자리일 거예요. 우리가 연말까지는 펀드를 조금 간접투자 양쪽으로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보이고요. 환율단은 조금 이래요. 그러니까 환율단은 제가 볼 때는 1240원까지는 한 번 더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쪽을 잘 보고요. 환율단이 변수인데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는 1,100원에서 1,150원 라인에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전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참고하셔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안화는 뭐 많이 떨어졌어요. 약세가 계속 지속하는데요.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6.95까지는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증시 중에 가장 중요한 뭐 애플, 뭐 빅테크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빅테크 기업들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신고가까지 찍었다 살짝 밀리고 5일선에 잡혀 있는데요. 우리는 애플을 보는 게 아니라 애플의 그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BH, 인터플렉스, 뭐 이런 거, LG노텍, 이런 그 애플 부품단 쪽으로 하반기에 보면 조금 더 공략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볼게. 넷플릭스 어제 뭐 실적 발표가 했는데요. 팍 밀렸다가 그래도 꼬리 잡아놓고 5일선 밑에 있으니까 이 자리는 그 3분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보다는 그 가입자 수가 더 중요한 거라 가입자 수는 계속 늘고 있어서 주도주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뭐 40달러 여기가 힘든 자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횡보하잖아요. 이게 변곡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길이만큼 옆으로 횡보하는 것들 이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이 길이의 변곡점, 이 끝자리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 대칭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변곡점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40달러는 우리가 얘기했던 갭 떨어진 자리예요. 이 갭을 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 첫 원갭이라고 하거든요. 원갭, 투갭, 쓰리갭까지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원갭에서 이 원갭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기업으로 얘기할 때 실적, 그다음에 그 전체 현황을 봤을 때 경제 성장,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복병에 대한 부분들이 뛰어넘으려면 그런 이슈주가 나와야 돼요. 백신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뭐 치료제가 나오거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그 확산세가 줄어드는 거 이게 보여야 유가는 위쪽으로 틀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40달러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값. 금값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1,800달러라고 그랬어요. 여기. 금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넘어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어느 분들은 뭐 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2,000달러 얘기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자리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금값이 올라가는 거는 미국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안전자산인 달러가 금값이 올라가면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의측들이 있어서 금을 조금 더 이렇게 경계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800달러가 걸리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달러 인덱스가 조금 문제인데요. 달러가 보면 달러 인덱스가 96.31달러거든요. 약세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변곡점이 될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와 금은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하나 딱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고점에서 음봉 길게 났고 5일선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종목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원자재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 변곡점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넘어가면 7월, 8월 달은 조금 위쪽에서 조정이 좀 들어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현금 보유한 거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은값은 뭐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17.50달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어느새 19달러 왔죠. 20달러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JP 모건에서 은을 많이 갖고 있고 워런 버핏이 은을 투자했다. 직접 투자가 아닌 JP 모건 은행주 중에 JP 모건만 3% 비중을 줄였고요. 나머지는 다 매도를 쳤었잖아요. 그런데 JP 모건 갖고 있어요. 은에 대한 부분이 금보다는 은을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올해는 은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 볼게요. 그래도 어제는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저희 종목은 시장이 빠져야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세 종목 다 올라갔잖아요. GS건설이나 그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인버스 이게 제가 포트를 꾸민 거 합성 포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야 올라가는 종목들로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가 있는 종목을 볼 때는 시장의 조정 종목 먼저 떨어지거든요. 근데 떨어졌던 종목은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이클이라고 얘기했듯이 지금 어제 뭐 시장 빠지니까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GS건설이 희한하게 올라가네. 다른 건 다 빠지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 조정을 줄 때 기존에 올라갔던 주도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포트를 꾸밀 때는 그동안 못 올라갔던 거, 고점일 때는 그렇게 포트를 꾸리면 시장에 조정 줄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수익률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올라가는 것보다 승자 포트폴리오보다 패자 포트폴리오로 끌고 가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얘기했지만 22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7.8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는 이게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실적 단단하고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실물단들이 받쳐줘야 레벨업이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되게 무거운 자리예요. 여기가 옛날에 우리 2000포인트가 기억나죠? 2000포인트만 되면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한 6년 동안 우리나라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던 2,000포인트의 징크스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05년, 06년, 07년 요때 펀드를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 주식형 펀드가 유행하면서 2,000포인트의 펀드를 가입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었거든요. 그 물량들이 계속 나와서 막 질른들렀던 거고, 그다음에 경제 실물단들이 좋지 않았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넘어가려면 실물단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 제가 원래 주식이 되게 보수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금융위기, 여기도 급락이 나왔을 때 보면 첫 번째는 그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 미국 신용강 등 그다음에 그리스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세 번째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돈으로 다 해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바이러스를 돈으로 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질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조금 더 급한 것보다는 보수적인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현금 80%, 그다음에 종목 20% 유예해 봅니다. 근데 멘토님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20% 내에서 추가하는 거죠. 근데 추가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80%는 지금 쓰지 마세요. 제가 골든타임에 올 때 우리 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골든타임이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우리가 현금을 좀 써서 그동안 수익을 못 냈던 거를 더 강하게 낼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거죠. 자, 종목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어제 생각 외로 선방을 하잖아요.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가가 떨어져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포트를 꾸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GS건설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은 우리가 가을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을 쓸게요. 19만 원 목표가 잡고요.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릴렉스하게 천천히. 그다음에 GS건설도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왜 이거를 추천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했는데 희한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25,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가는 거는 기대감에 올라가요. 이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요. 그런 이슈가 있으면 제로발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제로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하반기에도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이 건설주들이 수혜를 봐요.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GS건설도 시장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어제 단단하게 올라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클, 그다음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떨어지고 못 올라간 종목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착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종목 쭉 끌고 가고 목표가 35,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요. 인버스는 어제 6,000원 밑에 우리가 또 추가 매수를 했었는데요.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6,000원 밑에는 좀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끌고 가서 조금 더 좀 욕심을 한번 부려볼게요. 그래서 한 6,500원대 1차 목표가를 6,500원대 잡고요. 6,000원 밑에는 모아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항상 실물 경제의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 수익률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구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김원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 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려하셨다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모두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자, 코스피에서 안타까운 것은 외국인들이 또다시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또 하루 만에 2200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2200선 아래로 다시 밀려 내려갔는데 참 녹록치 않습니다. 2200선 뚫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어제도 외국인이 1,300억 원 넘게 다시 매도로 전환했고요. 기관도 함께 1,8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락세. 반면에 개인들은 다시 이 기회에 순매수 3,000억 원 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매도를 하면서 하락세가 장중에 한 11시 구간 이후로 계속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1,400억 원 넘게, 기관은 1,600억 원 넘게 동반해서 매도했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상황, 언제쯤 기관의 매도가 멈출지. 반면에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도 역시 함께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어제 시장도 어제 시장이었지만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입니다. 자, 언택트 삼총사라고 불리면서 최근에 우리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려줬던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잘 나가던 이 언택트 삼총사가 갑자기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모두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뚝뚝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써나가던 종목들이 뭐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늘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갑자기 멈출 줄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수급적으로 한번 이 세 가지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이 언택트 삼총사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만 보겠습니다. 어제 16일에 언택트 삼총사의 이 순매수 추이, 외국인 기관만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들은 조금 사주고 있었지만 기관이 보시는 것처럼 636억 원이나 어제 순매도를 하면서 카카오도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네이버가 더 문제입니다. 네이버는 외국인이 84억 원, 기관도 593억 원 함께 동반으로 팔자 세가 나오면서 역시 네이버도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자, 여기에다가 NC소프트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각각 200억 원 넘게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매물이 출회를 하면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어제 수급과 주가의 연동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외국인이 이달에만 얼마나 또 이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를 팔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7월 달, 7월 한 달, 아직 뭐 절반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7월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만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최근에 7월 1일부터 16일까지 네이버를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네이버를 5천억 원 넘게, 기관도 400억 원 넘게 함께 동반 순매도를 했고요. NC소프트도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1,698억 원, 기관도 함께 28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자, 카카오는 외국인이 조금 순매수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가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1,872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7월 초에는 순매수를 해주다가 최근 5거래일 동안 계속 순매도를 하면서 순매수의 이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기에다 기관이 오히려 카카오를 굉장히 많이 순매도를 하면서 7월을 봤을 때 7월 들어서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은 이 언택트 삼총사를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차익 실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과는 또 정반대로 개인들은 여전히 언택트 삼총사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7월 1일부터 16일까지 개인들은 카카오를 3,100억 원 넘게, 네이버는 5,300억 원 넘게, 또 NC소프트는 1,900억 원 넘게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운 물량을 그대로 개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 이 삼총사를 높은 가격에 산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최근에 이 세 가지 종목들을 샀다가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언택트 삼총사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여러 가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너무 고평가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그래도 언택트 삼총사가 가겠지라는 의견이 있는데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이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가 그동안 너무 수직 상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뭐 넷플릭스의 실적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최근에
때문에 주가 흐름도 좋지 않았고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동안 언택트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종목들이 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대표 기술주들이 최근에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우리 시장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언택트에 관련된 것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과거의 경험으로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거의 주도주들이 고점을 찍었을 때 이 PER의 중앙값, 그러니까 여러 가지 PER 중에 가운데 값을 산정을 해봤을 때 16.4배가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는 것처럼 NC소프트가 현재 21배, 네이버가 45배, 카카오가 70배,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올라왔다는 것은 이 PER을 봤을 때 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한쪽의 의견을 확인해봤고요. 또 다른 한쪽의 의견은 자, 그래도 최근에 이런 시장,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체제가 없다. 이제는 언택 관련 종목이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현 주도주의 PER이 높은 것은 초저금리와 무형자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사례와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과거 주도주 사례를 봤을 때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언택과 관련된 코로나19가 여전히 계속 이어지는 한 이 언택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은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리츠 증권의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언택트와 관련된 이 고점 논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너무 올랐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으실지 한번 잘 판단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순 라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 골라봤고요. 공통점이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잘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주가 상승을 위해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신고가, 52주 신고가 기록했던 SK 머티리얼즈부터 빠르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반도체, 그리고 TFT, 태양광 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이런 부분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산불화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커서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먼저 잠시 내용을 언급해드리면 반도체 회로 위에 여러 화합물을 잘 균일하게 증착하는 유기금속 화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런 부분 배경 지식으로 들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하나의 저평가 소재주라고 하는데 2분기 실적에 잘 나올 거고 3분기도 전년 대비 증가할 거고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렸고 30만 원 얘기했습니다. 판단해 보시고요. 자,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속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반도체 양으로 산불화 질소라고 해서 이를 포함해서 특수가스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으니까요. 출하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고 자회사 굉장히 중요해요. SK 트리캠 그리고 SK 슈아덴코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SK 에어가스 공급이 시작이 될 것이다. 3월 말부터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 개선폭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2분기 56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회사 얘기를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트리캠 아주 잘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이 프리커서 사업과 그리고 신사업 이런 부분이 잘 됐기 때문에 SK 머티리얼즈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SK 트리캠 이런 부분에서 자회사다 요거 부분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57억 원이었는데 내년 1,589억 원, 1,700원 결국은 2천억 원을 찍을 가능성이 연간 매출에서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잘해주다 보니까 주가도 잘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 이후에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뭐냐면 국산화 추진 아이템이에요. 국산화 부분. 자, 이 부분은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 앞서서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였고 갖고 와봤는데요. 우선 세 가지 크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화수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화수소
수소에 대한 그런 부분, 고순도 불화수소, 그리고 HSP라고 해서 고선택비 인산, 그리고 포토 레지스터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에 연매출이 100억 원, 그리고 150억 원, 250억 원 정도 책정이 되고 있는데 추정치 대비해서 훨씬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낸드 플래시 업황이 괜찮아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것이라고 하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자, 이 부분 주가상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5월 말 정도였습니다. 자회사의 SK 에어가스 증설에 대한 결정 소식이 있었고요. 6월 같은 경우에 일본산 소재 국산화 뉴스 보도 위에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들, 결국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흐름에서도 만나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그 재료 잠시 언급을 해드리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자회사, 쇼아덴코와 트리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SK 에어가스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결국 하반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가능성 이쪽에 있으니까 두 가지 모멘텀이 효자 역할을 하네요. 이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분도 보셔야겠죠. 지난 6월 국산화 이런 부분에서 가장 또 기치를 올렸던 부분이 불화수소였습니다. 6월 반도체용 기체라고 말씀드렸고 불화수소 양산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빨리 무엇보다도 일본 수출 제재 이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었고 향후 점진적으로 삼성전자와 SK의 공급량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국산화 소재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SK 머티리얼즈 이렇게 만나봤고요. 목표 주가 상향 소치 30만 원 알렸으니까 보시고요. 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도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 영업이익이 555억 원 이상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플러스 전환된 게 유일한 그런 낯선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우선 여객기 부분에서는 역신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62%,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역신장이 나타나서 여객 공급 증가율은 낮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바로 화물 운임 상승률 이런 부분이 좋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벨리카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객에 이제 화물을 같이 실는 부분이 40%인데 우리 국적사 같은 경우에는 화물만 전용적으로 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객은 안 좋아도 화물 운임은 급증하는 흐름들 거의 120% 정도 급증을 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흐름들 실적 개선의 모멘텀 그래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이쪽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항공사주 다른 흐름들이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항공 화물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북미로 가는 거, 홍콩에서 유럽으로 가는 거 이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6월 이후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정도는 오르고 있다라는 흐름에서 이 부분마저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화물로 방어를 못하는 해외 대형 항공사 구조조정도 하나의 기회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인수 불확실성이 있는 거 아시죠? 아시아나항공, HDC, 현대산업개발, 인수 이런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금호산업 최종적으로 한 달 시간을 줬다고 하는데 현대산업개발의 결단과 정부의 B플랜 이런 부분에 플랜 B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인수 불확실성은 있지만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된다. 아주 긍정적인 효자 노릇하는 부분이 있네요.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SK 머티리얼즈와 아시아나항공까지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헬스캔들입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부합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184.08포인트에서 출발하겠고요. 코스닥 지수 0.26% 떨어진 773.03포인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양시장의 흐름 어떤 전략 이어갈지 오늘 굿모닝 2부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헬스캔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딜 정책을 발표한 후에 수혜주들의 수급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수혜주들의 앞으로 흐름 어떨 거라 전망하시나요? 네,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업종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도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한국형 뉴딜 정책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오늘 발표드릴 내용도 조금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언급됐던 부분들은 네. 직접적으로 연관이 큰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도 부가적으로도 또 간접적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SK D&D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어떤 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그 매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SK D&D 같은 경우는 건설 부동산 개발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 부분에 대해서 비중별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63% 정도 되고요. ESS라고 하는 전력 저장 설비 해당 부분에서의 매출액이 네. 21%, 가구 10%,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도 5%의 매출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매출 구성을 보면 좀 느낌이 오시죠? 네. 기본적으로 뉴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이미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환경 관련, 그린 뉴딜 관련 이런 사업 부문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430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 하셨는데 그럼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하반기에 또 호재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3분기 말에는 청주와 음성 쪽에 연료전지 요즘 많이 핫하죠. 예. 이런 쪽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착공 예정이 있고요. 4분기에는 풍력단지까지 건설 예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상당히 시세가 좀 세게 분출되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눌림목에서는 분명히 매수를 하셔야 된다. 적극적으로 관심 종목에 좀 등록을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서 강하게 시세를 내뿜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신다면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하셨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GS건설입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쉴 새 없이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그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나요? 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건설 쪽은 이런 정책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나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건설 기업들이 그동안 주가 좀 많이 부진했죠. 그래서 건설사들도 각각의 선로를 좀 모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GS건설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보면요. 신사업 추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건설 기업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건설 그리고 모듈러 업체 인수하면서 이제 새롭게 과거의 전통 건설이 아니라 뭔가 이제 새로운 디지털 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기존에도 8건 이상의 데이터 센터 건립 이력이 있는 만큼 분명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건설 쪽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뉴딜 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짧게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요? 일단은요, 그 과거에 이제 얼마 전이죠. 한 2주 정도 전에 정고점 형성이 한번 됐습니다. 예. 3만 원 정도 부근에 올라갔었다가 조정받고 지금 재차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림 그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정고점 3만 원 부근까지는 보실 수가 있겠다. 다만 매물대가 해당 가격대에서 추세가 세게 나온다고 하면은 한번 후퇴했다가 익절하고 다시 한번 이제 진입을 노리는 이런 식의 단기적인 매매 전략도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현대 주가 자체가 비싼 부분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PBR 하단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전 고점인 3만 원대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전략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헬스캔들은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장이 2200선을 돌파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어제도 하루 만에 다시 22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결국에 최근에 우리 시장이 횡보하거나 움직이는 모습들이 우리의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의 이슈라든지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뭐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좀 확인해 봤을 때 뭔가 우리 시장에 힘이 되어줄 만한 펀더멘털이라든지 이슈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시시각각 들어오는 모든 그 경제 지표를 속보 처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실물 경제는 취약하다라는 게 방증이 되고 있는 그쵸. 사회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그 넷플릭스 실적이 부진한 거 이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기술주나 뭐 미국 기술주 같은 경우 대형 기술주도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기술주나 엔터주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넷플릭스의 예를 봐서도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 시장도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들이 쏟아지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와줄지 기대만큼 부응을 해줄지가 중요한 변수이고 다음 주에 저희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시작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수급의 흐름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개장 상황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지수와 수치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서 최근의 글로벌 투자 심리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부장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시장이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2200선에서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최근에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글로벌 투자 심리는 어떤지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해 있고 위험 자산 선호가 조금 지속될 수 있는 세부 지표로 판단했을 때 위험 자산 선호도 좀 지속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리 변동성, 환율 변동성, 주식 변동성, 뭐 기타 이제 신용 스프레드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 대비 뭐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위험 자산 선호는 지속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험 자산 선호가 이제 구간에 위치해 있지만 지금 이제 여전히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갈등이 지금 지속되고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뭐 또 반대로 긍정적인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이제 패드의 이제 그 제임스 블라드 이제 세인트 연운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업률이 11%에서 지금 4.5%까지, 그러니까 4.5%나 말은 자연 실업률을 하회하는 수준인데요. 네. 거기까지 이제 하락할 수 있다고 지금 경제 전망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간단한 예방 조치, 즉 마스크를 쓰는 이런 행위 자체가 이제 그 서비스업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네. 생각보다 경제가 좀 양호할 수 있다고 좀 긍정적인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네네.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크를 안 쓰다가 쓰고 나온 모습을 좀 보여줬고, 유럽에서도 지금 마스크 착용이 이제 지금 의무화되는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연준 이사인데요. 이제 그 라엘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이제 상당한 위험에 지금 여전히 직면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제 회복 자체도 상당히 느릴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은 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쪽 ETF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강한 반등을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기업 파산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그 긴급 대출 프로그램 등 이제 즉 이제 부양 기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양 기조를 지금 좀 빠르게 지금 회수하기보다는 지금 지속적으로 더 확장해야 된다고 지금 그 언급한 상황이고요. 어제 IMF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이제 주요국에서 이제 지금 중소기업 같은 파산 가능성이 이전보다 이제 한 3배 정도 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경고한 상황입니다. 유럽 쪽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한 11% 정도 추가 상승이 지금 가능하다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얘기를 한 상황인데, 뭐 그 조건 자체가 이제 뭐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PMI 제조업 지수가 조금 그 확장 국면을 좀 이어간다. 이럴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유럽 쪽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뭐 지금 5년 내 지금 가장 강한 상황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E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로존 이제 펀디멘탈 분석이죠. 이제 유로존 시스템 리스크가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스트레스 지수 테스트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뭐 값을 보면은 이제 역사적 중간 값을 조금 상회하고는 있으나 뭐 재정 위기 수준보다는 상당히 지금 아래에 위치한 안정적인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로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전에 재정 위기 수준은 이제 뭐 극단적 꼬리 위험이 발생한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이제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유럽 쪽의 최근의 시장 상황, 여전히 뭐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 심리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8시 55분 지나서 56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개장 상황 어떻게 나타날지, 시장이 어떻게 출발을 할지는 이재 앵커와 함께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개장 분위기 또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 소비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미중 무역 갈등의 히토류 관련주 반응을 하잖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대부분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우위 강세가 위험자산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미국 증시가 낙폭을 줄였거든요. 이런 부분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을 부진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미국 대형 기술주가 떨어졌고 엔터주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 카카오, 네이버도 2% 약세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주는 약간 희비가 엇갈려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금요일 호가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호가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네. 지금 뭐 아직 동시효과라서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 시간이 좀 개장에 가까워지면서 좀 나아지고 있다. 오히려 아까보다 약세를 띄려고 하고 있던 종목군들이 좀 상승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하락이 좀 3%, 2% 정도 표시가 되던 기업들이 뭐 1%라든지 약보합 정도의 흐름이 좀 연출되면서 지수 자체가 약간의 기대감을, 그러니까 약간의 뭐 중립적인 성향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뭔가 좀 기대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디가 좀 강하다라는 섹터는 없습니다. 일부 철강, 뭐 비철금속 쪽이
좀 강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한 게 있고,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일부 조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소폭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어디가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특별하게 어디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 그 업종, 섹터 내에서 상승과 하락이 계속 그 비슷한 수준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도 조금 더 본다라면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경협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 그리고 언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전자결제주라든지 보안주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늘 상대적으로는 좀 선방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아직 동시효과하고 이제 뭐 개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계약 해지할 수 있게 됐다라는 취지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현재 보합권에서 방향성 탐색 중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죠. 네. 그 서로 간에 상당히 좀 그 안 좋게 예. 공방전, 진실 공방까지 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고 해서 지금 실익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 지금 마찬가지인데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계속 그 부분이 놓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어찌되었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수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제주항공 쪽에서는 조금 더 주가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뭐 항공주가 특별히 갈 수 있는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좀 못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고 인수 포기가 확정이 된다라면 최근에 계속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개별 기업 쪽에서 본다라면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에이프로 세네 개 주 어제 긍정적인 흐름들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6%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SK 머티리얼즈 역시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시호가 상황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SK 머티리얼 조금 더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소재 국산의 이슈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캠트로시스도 4% 강세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강보합권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금통위 이슈 보셨죠? 더 비둘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코스피 2200선이 이제 무너진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물 경제 변화를 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넷플릭스 악재에 대한 기술주의 부담 좀 덜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상승 출발하는데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2186선, 코스닥 지수는 776선에서 동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 나타내주고 있죠. 자, 달러원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제 1205원 선에서 마감이 됐었죠. 환율이 오늘 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폭 떨어지면서 35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본 증시 어제 0.7%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22,800엔대에서 출발하는 흐름들, 엔달러 환율은 107엔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금융시장입니다. 특징적인 네. 부분은 혹시라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뭐 아직까지는 뭐 그쵸. 이렇게 모습 보이지 못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개장하고 나서도 상승한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그래요? 얘기는 무슨 예. 얘기냐면 예. 지수 자체가 22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별로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 출발에 성공했고요. 삼성전기, LG전자 역시 마찬가지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삼성 SDI도 낙폭을 상당히 줄이면서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장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네요. 현대차, 기아차가 1%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부품주들 역시 마찬가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 역시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습니다. 금융주들의 흐름 자체는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주하고 보험주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증권주 평균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은행주들은 아직까지 약보합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건설, 조선, 뭐 철강, 특히 동시효과 때 철강주들, 비철금속 쪽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장하고 나서도 평균 2%가 넘는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흐름 자체가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연출시키고 있지 않나. 그럼 조금 더 보유하시는 흐름이 전략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통주라든지 뭐 화장품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동시효과보다 상대적으로 조금은 억압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으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음식료, 뭐 통신, 유틸리티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이 정도 흐름이면 충분히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으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뭐 종가상 거의 2200포인트에 근접하면서 마감도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보다 조금은 못한 것 같습니다. 느낌상은, 체감상으로는. 그래서 뭐 IT 부품주들, 일부 휴대폰 부품주, 카메라라든지 이런 쪽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아몰레드라든지 반도체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좀 강한 편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냥 선방하는 정도 수준, 시장을 좀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자결제, 정보 인증 보안주들은 동시효과랑 비슷하게 평균 1%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이쪽에서 더 치고 나가줘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제한된 상승을 좀 보여준다는 것이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쪽에서는 그렇게 강한 것은 없다. 오늘 좀 이제 다만 이제 하나의 섹터로 좀 묶어서 본다라면 이재명 관련 도지사 관련해서 어제 이제 파기 환송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좀 묶이는 기업들은 대부분 상한가나 혹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시장 개장 뚜껑을 열어보니까 엔터주는 의외로 선방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오히려 JYP 엔터 니주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강박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SK 머티리얼즈 역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4.5%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를 보면은 2분기 실적이 괜찮아질 수 있는 가능성,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오늘 오름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학화성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7.6%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수소차로 엮여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이 좀 강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같은 느낌일까요? 수소 레벨업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소 경제와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이 0.4% 상승하고 있는 상황 나타내주고 있죠. 자, 캠트로시스도 4% 강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캠트로시스 2차 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주니까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적이 괜찮아질 수 있는 종목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두산 솔루주 오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산 솔루주 2분기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하반기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라는 평가입니다. 더불어 종근당도 오늘 1.67% 상승하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판관비가 감소했대요. 그래서 예상을 상회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 지연은 될 거지만 주요 임상은 ING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비즈니스 온이 강합니다. 시장 대비 거의 3% 가깝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B2B 플랫폼 가치에 대한 그런 성장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장 후엔 6분 지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두드러진 특징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아까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네요. 현대차, 기아차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중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지수를 좀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원택트냐 컨택트냐 이런 그 흐름에서 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컨택트 관련된 섹터가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은 지수의 고점 부담감을 상당히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작은 기업입니다만은 한솔테크닉스가 한
4% 정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부품주들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서테크닉스가 그런 부분들의 흐름을 어제도 좀 강하게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한 4% 가까운 상승세가 좀 연출되면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NC소프트가 뭐 100만 원 가네 안 가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결국 넷마블 같은 경우도 소리 소문 없이 한 9만 원 있던 기업의 주가가 13만 원대까지 올라왔었고 최근 이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3% 정도 상승을 좀 해주면서 좀 추가적인 그 추세를 좀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K바이오팜이 일단은 2%대 상승해서 최근에 좀 상장하고 나서 좀 처음엔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다시 조금 어제 오늘 좀 반등을 좀 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세트론이 1%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분이면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그 키트 인증 소식 때문에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 가족 비자 제한 조치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 유니온이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의 수급의 흐름을 잠시 언급해드리면요. 기관이 나홀로 매수 흐름 보이면서 293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이는데 7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죠. 103억 원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시가 대비 상승폭은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8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경제 이슈 들으셔야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시장 상황 일단은 뭐 상승으로 오늘 뭐 선방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528개 종목이 상승하고 235개 종목 하락. 반면에 코스닥은 742개 종목이 상승하고 381 종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아까 넷플릭스가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J 컨텐트리 같은 종목들은 약간 뭐 좀 처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하락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더 정호연 부장과 더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자, 부장님 최근에 우리 시장이 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도 있지만 11시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중국 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또 어제 중국이 생각보다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펀디멘탈 기준으로 2분기 그 경제 성장률이 한 3.2%가 나왔습니다. 네. YOY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경기 반등에는 지금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 이제 소매 판매가 이제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엄청나게 급등한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 급등에 이제 대한 이제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입장인데요. 뭐 이벤트를 앞두고 그다음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트럼프가 이제 홍콩의 그 홍콩지 박탈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A주의 이제 락건 물량이 좀 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외 신용거래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정부에서 좀 규제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 네. 또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연말에 이제 영국의 이제 화웨이 물량을 이제 좀 제외하겠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상당히 좀 출회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쪽의 이야기를 좀 체크를 해봤고, 다음은 또 헤지펀드 포지션이 관한 시장 바라보는 방향도 좀 체크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뭐 이게 이제 뭐 투자를 하시는데 이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뭐 네. 하나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헤지펀드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난주 이제 조심스러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포지션 상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같은 상황이고요. 같은 상황인데 이제 그 나스닥에 이제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기술주 중심에 보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포지션으로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이제 조금 조정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있는 이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조정 이후에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지금 헤지펀드 포지션 상으로는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9,850을 이제 하회하지 않으면 뭐 이제 CTA 포지션 같은 선물업체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넷롱 순매수 포지션이 좀 작기 때문에 손실 회피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낮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헤지펀드의 포지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워낙 요즘 우리 시장이 우리의 시장 자체 펀더멘털보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원 부장과 함께 이 양시장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그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를 했던 종목들인데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이재 앵커 전해주세요. 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흐름 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파워로직스 오연지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얘기한 새빨간 스캔들에서 얘기했죠. 파워로직스인데요. IT 부품주 내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에 대한 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됐습니다. 카메라 모듈, 2차 전지 보호회로 이런 부분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부분이라서 관련주로 각각 또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가 7,450원, 목표가 8,300원. 손절가 7,100원 선인데 오늘 현재 장의 움직임 만나볼게요. 자, 파워로직스 현재 움직임은요. 시가 대비 상승폭을 좀 쭉 높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상승으로 전환된 흐름이 인상적인데요. 조금 더 뒷심을 올릴 수 있을까요? 최근 장중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조금 더 뒷심이 있을지 또 보합권으로 변하네요. 장중 변동성은 느껴집니다. 7,470선에서 움직이는 상황 나타나고 있죠. 조금 더 뒷심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휴메딕스인데요. 황주명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종목 상담 119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쪽은 그 필러나 골 관절염 치료제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네 번째 보툴리늄 이런 부분을 또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최근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경쟁사에서 좋지 않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회사에서 보툴리늄 톡시 이런 부분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당연히 이쪽에서 긍정적인 반사 이익을 휴젤과 함께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모멘텀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 덱사 메타송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쪽까지 양대 호재가 있다라는 가능성 보셔야 되는데요.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의 판권을 확보했다라는 이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보톡스 공동 판매 진행 이런 부분까지 앞서 말씀드렸는데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매수가 25,000원,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19,800원 라인이었고요.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1%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이에요. 24,900원, 25,000원 선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주시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식 형님 전문가가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글로벌 통한 보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시장과도 좀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또 거론이 되면서 관련주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매수가 시초가 이하에서 손절가 55,000원 라인. 상한가요는 원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셔야겠죠. 안내부 현재 주가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만나볼게요. 자, 2% 상승하고 있는데 시가 대비해서 힘을 쭉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4,500원 선 현재 주가 흐름 잘 보시죠. 자, 이렇게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그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시각으로 분석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장 피셜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락가락하는 외국인 수급, 좀처럼 붙어주지 않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과 좀 얘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이게 참 외국인들이 좀처럼 돌아오질 않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뭐 단적인 예로만 봐도 며칠 전에 2,200 넘었을 때 그때는 외국인들이 사주니까 2,200 넘어가고 또 바로 어제 파니까 또 떨어지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올까요? 글쎄 뭐 당분간은 외국인들 수급을 좀 기대하기는 쉽진 않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외국인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도 외국인이 일부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펀드, 기관 자금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보수적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제적인 흐름만 본다라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돋보이는 국가 중에 하나죠. 그쵸.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 없이 잘 이겨내고 있고 경제 생활 환경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생활 패턴도 큰 변화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본다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에 투자를 한다는 게 내 마음 어떤 특정 펀드 매니저가 혹은 자금 담당자가 다른 국가에 있는 자금을 혹은 다른 섹터에 있는 자금을 자기 마음대로 빼서 한국에 투자해야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최근 들어서 뭐 백신이 개발 가능성, 뭐 어떤 효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제가 당장 백신을 맞는 시점까지 오려면 못해서 정말 빨라야 6개월 그쵸. 혹은 뭐 1년이 내년. 걸릴 수가 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들 이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에 놓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본인들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더 코로나에 대해서의 흐름 자체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코로나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들 수급을 너무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글로벌 경제 자체가 유동성의 흐름 자체가 아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동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면 외국인들은 그때는 공격적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점은 저는 좀 빠른다라면 한 9월 한 중순 정도 이후나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흐름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은 그냥 제한적인 정말 제한적인 매수 혹은 여전히 매도 우위의 흐름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창희 대표님 그럼 뭐 빨라야 4분기나 돼야 외국인들의 뭐 사인이 보일 것이지 그 전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는데 자, 그럼 이번엔 정호연 부장과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궁금한 것이 정말 이제 외국인들이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금을 옮길 수가 없는데 그럼 신흥국 전체에 대한 포지션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흥국 중에서도 뭐 좀 사는 시장이나 매력적인 시장이 있는 건지 우리만 안 사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유 대표님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좀 달러 가치가 하락을 기조적으로 좀 하락을 해야 된다. 반대로 이제 원화 가치가 좀 상승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요즘은 변동성 지수의 얘기도 이제 일정 부분 좀 안정화돼야 된다는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한국의 지금 이제 좀 투자 매력도가 좀 과거 대비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예. 뭐 한 예로 이제 그냥 중국과 대만만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중국, 대만 대비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ROE 지표로도 나옵니다.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 그러죠. 네. 뭐 지난 한 5년간의 한국의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한번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6.4%, 6.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6%,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2%,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 1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지금 투자 매력도는 지금
상당히 지금 ROE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떨어진 상태고요. 네. 이 의미는 결국에 이제 수익성 하락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성이 지금 상당히 이제 타국 대비 지금 상당히 하락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펀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매력이 지금 좀 상당히 떨어진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의 뭐 정원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언제쯤 외국인들의 그래도 수급 사인, 들어올 수 있는 사인을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원화 이제 강세가 좀 기조적 흐름을 좀 보여야 되고 달러요? 1200선을 완전히 좀 하회를 하는 내려가고.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그다음 결국에는 뭐 이게 펀디멘탈 부분이 좀 확실히 이제 확연하게 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IT 쪽만 보더라도 지금 뭐 한국의 IT 매력도는 이제 펀디멘탈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 ROE 기준으로 한 대만의 절반 수준인 한 뭐 7%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대만이 ROE가 한 13%, 자기 자본 수익률 한 13% 되는데 네. 근데 이제 ROE를 분석해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ROE를 3개로 정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성 기준, 순이익률 기준, 그다음에 이제 총 자산 회전율, 그다음에 재무 레버리지 이 3개를 곱한 게 이제 ROE를 구성하는 부분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듯이 지금 이제 타국 대비 ROE 처음에 이제 나오는 수익성이 지금 빨간색 부분인데 확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 있고 뭐 대만이 있고 이러면 이제 좀 더 매력적인 중국과 대만의 이제 포지션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크지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은 지금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안타깝지만 또 이제 총 자산 회전율이죠. 회전율이 막 많이 돌아가면 이제 이게 ROE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총 자산 회전율도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지금 뭐 ROE 분석을 해봤을 때도 지금은 조금 한국의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대만보다도 좀 매력도가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좀 오늘은 상반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유창희 대표님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뭐 신흥국 쪽에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정호연 부장님은 조금 더 세밀하게 봤을 때는 신흥국 안에서도 우리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매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뭐 3분기, 4분기 좀 지나 봐야 알 것이고, 달러가 일단 뭐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안정되려면은 뭐 어느 선까지 한번 가이드라인 한번 주실까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환율이 좀 내려가야 안정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지금도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안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물론 이제 1,200원대가 예전하고 비교한다라면 우리가 뭐 작년 뭐 상반기에는 뭐 1,000원이 뭐 1,100원대 초반이었다가 작년 이제 약간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좀 확대됐을 때는 1,150원대까지 왔었습니다만은 어쨌든 1,200원 어쨌든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환율이라는 것이 뭐 1,300원, 1,200원, 뭐 1,100원 이런 가격대도 중요하지만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는 1,200원 갔다가 하루는 1,000원 갔다가 이래버리면 의미가 그쵸.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졌다가 최근에 좀 그런 것이 좀 잦아들고 있다는 것을 본다라면 저는 가격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작은 진폭이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 흐름 자체가 지금과 같은 모습,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최근 6월 달부터 지금까지 흐름 모습이 좀 이어진다라면 환율 시장은 약간 좀 안정성을 띄어가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은 좀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고, 정호연 부장님은 간단하게요. 환율 흐름 같은 경우는 크게 급등, 지금 한국 펀디멘탈이 이제 타국 대비 그렇게 실질적으로 타국 대비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급등락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그 강세를 보인다는 부분이 이제 변동성이 될 수도 있고, 변동성이 부분이 이제 등락폭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 안정화된다는 부분은 이제 환율의 이제 레벨 수준이 강세 수준으로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이제 외국인도 이제 좀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 여건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의 움직임 전망에 대해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요.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익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오늘은 주간 점검해 주셨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동국 SNC가 21.94%, 콜마 B&H가 24%, CS 베어링이 17%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장도 동국 SNC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콜마 B&H와 CS 베어링이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약품 업체 우진 B&G인데요. 흑자 전환 기대감 있다고 합니다. 2분기 실적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장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링네트인데요. 링네트는 디지털 뉴딜 관련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주가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지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테스인데요. 테스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 제조 회사로 장기 횡보 이후 상승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22,000원 선 중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녹십자인데요. 코로나 관련주로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이틀간 조정받은 뒤 오늘은 2%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고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장중에 또 관련된 관심 있으실 만한 이야기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 상장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갑자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 여전한데 또 중국 쪽에서 미국의 유화채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감안해 보셔서 조정폭이 좀 제한될 수 있을지 이후 시장도 잘 관찰해 보시죠. 네, 자 이번 주 여러분들 잘 버티셨고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쏟아지는 실적입니다. 네. 실적이 과연 우리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실적 관련된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매우 바빠지겠네요. 네. 열심히 해보죠. 자, 다음 주 월요일 저희는 8시에 뵙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